독일 부넨의 한 유서 깊은 공장. 지금 그곳은 아마도 의아함에 가까운 정막이 흐를 것입니다. 유럽 최고의 기술력이라 자부했던 그들의 강철은 지금 유럽의 가장 긴급한 전선에서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2024년 유럽의 안보는 기다릴 수 있는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요약됩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 전통과 명성이라는 단어는 신속함과 신뢰라는 단어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독일의 국영 매체 도이체 벨레가 자국산 명품 무기 PGH-2000 대신 한국의 K9이 폴란드 그다니아 항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며 충격, 이해할 수 없는 속도라고 논평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전쟁 수행 방식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목격한 구시대의 당혹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함이라는 철학이 긴급함이라는 현실에 무릎 꿇은 순간이며 신뢰가 전통을 이긴 역사적 변곡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폴란드가 K9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떻게 독일의 자부심에 균열을 내고 유럽의 안보 지도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는지, 그 조용한 충격의 진원지를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그 조용한 충격의 진원지에는 속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속도라고만 말할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 왜 독일은 그 속도를 내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정답은 기술의 격차가 아니라 철학의 차이에 있습니다. 폴란드가 K9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한 가성비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국만이 풀 수 있었던 긴급성의 방정식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정식은 세 가지 핵심 변수로 이루어집니다. 즉각적인 전력화, 지속 가능한 운용 유지, 그리고 검증된 신뢰성입니다. 2022년 폴란드는 자국 국방의 핵심이던 크라프 자주포 대부분을 우크라이나로 보냈습니다. 국경 너머에서는 포성이 멈추지 않는데 수도 바르샤바를 지켜야 할 방어선에는 거대한 전력 공백이 생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5년 뒤에 받을 완벽한 무기가 아니라 오늘 밤 당장이라도 싸울 수 있는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독일의 PGH-2000과 한국의 K9이 가진 근본적인 철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독일의 PGH-2000은 의심할 여지 없이 현존하는 최고의 자주포 중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 비유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소수점 단위의 정밀도, 그리고 그만큼의 극도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S클래스를 진흙탕 전선에서 매일 수리하며 탈 수는 없습니다. 이 냉정한 진실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통스럽게 증명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PGH-2000은 너무나 정교한 나머지 잦은 고장과 부품 수급 문제, 그리고 복잡한 정비 과정으로 인해 실제 가동률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반면 K9은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픽업 트럭의 철학을 따릅니다. 100%의 최고 성능을 가끔 내는 것보다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80%의 성능을 무조건 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부품 교체가 용이하고 야전 정비가 간단하며 조작이 직관적입니다. 폴란드에게는 S클래스의 사치스러운 정밀함보다 당장 진흙을 뚫고 나갈 픽업 트럭의 압도적인 신뢰도가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이 철학적 차이는 생산 라인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독일의 KMW 공장 라인은 비유하자면 차가웠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 유럽은 30년간 평화의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PGH-2000은 1년에 고작 10여 문을 생산하는 수공업 방식에 가까웠습니다. 폴란드가 지금 당장 100문이 필요하다고 외쳐도 독일이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은 알겠습니다. 5년, 어쩌면 10년 뒤에 받으십시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창원에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라인은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단 하루도 휴전선 너머의 위협을 잊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즉각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K9 생산 라인은 평시에도 마치 전시 상황처럼 가동 중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그 절박한 긴급 주문은 한국에게 새로운 라인을 구축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던 컨베이어 벨트에 주문서 한 장을 추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전시 상황을 코앞에 둔 폴란드 국방장관이라면 완벽하지만 5년을 기다려야 하는 S클래스와 당장 내일이라도 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견고한 픽업 트럭 중 과연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폴란드 지도자들의 눈물샘을 자극한 것은 이 믿을 수 없는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단 한 번도 제안하지 않았던, 그리고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훨씬 더 거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미래에 대한 약속. 그것은 독일이 제품의 판매를 제한할 때
한국은 미래의 공장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독일 국영 매체와 서유럽의 분석가들이 간과한 결정적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은 폴란드를 단순한 고객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파트너로 보았습니다. 지금 폴란드가 절실히 원했던 것은 단순한 무기 수입국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위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건할 자주성이었습니다. 폴란드의 국영 방산업체 HSW에서 일하는 의욕 넘치는 젊은 엔지니어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수십 년간 동쪽으로는 러시아의 그늘 아래 그리고 서쪽으로는 독일과 프랑스의 기술적 우월감 아래에서 좌절을 겪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독일의 KMW 측의 기술 이전을 요청했을 때 그가 마주한 것은 굳게 닫힌 블랙박스였을 것입니다. 핵심 기술은 절대 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완벽한 완제품을 사서 쓰라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제안은 달랐습니다. 총 672문에 달하는 K9 계약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1차분 212문은 창원에서 긴급히 생산해 보내지만 2차분 460문부터는 K9PL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현지에서 HSW 공장에서 바로 그 폴란드 엔지니어의 손으로 직접 생산됩니다.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들이 폴란드의 엔지니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도면을 공유하며 생산 라인을 함께 구축합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 역시 그들처럼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맨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M16 소총 한 자루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미국의 기술 이전을 애원해야 했던 나라. 선진국의 기술진들 어깨 너머로 하나라도 더 배우려 했던 그 간절함과 설움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산업적 자립이 한 국가의 생존에 한 민족의 자존심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폴란드에게 물고기를 판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함께 연구하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업적 전략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주국방이라는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 그 자체를 수출하는 것입니다. 기술을 파는 나라와 기술을 공유하는 나라,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정한 전략적 동맹은 과연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폴란드가 선택한 이 산업적 파트너십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유럽의 전통적인 세력 균형을 무너뜨리고 베를린을 향해 거대한 지정학적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지정학적 충격파는 지금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 즉 수십억 유로짜리 계약 하나를 잃은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이 유럽연합 내에서 쌓아올린 산업적 리더십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독일 언론이 충격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들이 K9의 성능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무력함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 차이텐벤데를 선언하며 1영억 유로 규모의 국방 예산을 외쳤을 때 세계는 독일이 다시 유럽 안보의 엔진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 돈은 차가운 생산 라인을 데우는데 수년이 걸린다는 현실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독일은 평화 시의 완벽한 수출 경제에는 최적화되어 있었지만 위기 시의 신속한 방위 산업 대응력은 상실했던 것입니다. K9의 신속한 등장은 의도치 않게 독일의 이 전략적 취약성을 전 유럽에 폭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더 심각한 균열은 유럽의 전통적인 힘의 축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마르 트라이앵글이라 불리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구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구도에서 독일과 프랑스는 안보의 공급자였고 폴란드는 소비자이자 수혜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폴란드는 유럽의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고 강력하게 군사력을 재건하며 21세기 유럽 육상 전력의 새로운 중심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건의 파트너가 옆집의 독일이나 프랑스가 아니라 지구 반대편의 한국이라는 사실. 이것이 베를린과 파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폴란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통해 유럽 최강의 기갑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주니어 파트너 폴란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독일의 통제를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 노선을 걷기 시작한 폴란드입니다. 그리고 그 독자 노선의 핵심에 K 방산이라는 채기가 박힌 것입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동 속에서 독일 방산업계가 마주한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바로 레퍼런스의 상실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실전 검증과 최전선 국가의 선택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같은 국가들이 무엇을 보고 있겠습니까? 그들은 독일의 화려한 브로슈어가 아니라 실제 위협에 직면한 폴란드가 무엇을 얼마나 빨리 도입했는지를 볼 것입니다. 폴란드는 K9에게 NAEAO 최전선 주력 자주포라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인증 마크를 찍어 주었습니다. 독일은 PGH-2000이라는 제품 600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유럽 안보의 기본값이라는 지난 30년간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잃은 것입니다. 이로써 K방사는 단순한 틈새 시장 공략자가 아니라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공식적으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성공 뒤에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새로운 책임과 예상치 못한 도전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성공 뒤에 오는 새로운 책임과 도전, 그것은 어쩌면 지난 50년간 우리가 쌓아올린 그 어떤 성과보다도 무거운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뢰의 무게입니다. 이제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 내려진 K9 자주포 한 문 한 문은 더 이상 하나나 대한민국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토 최전선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특히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수많은 나라가 우리의 강철이 정말로 약속된 성능을 약속된 순간에 보여줄 수 있는지 숨죽여 지켜볼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의 무기가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무기는 타국의 주권을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지정학적 도전입니다. 우리는 나토의 최전선을 무장시키면서도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들과의 외교적 균형을 맞춰야 하는 역사상 가장 복잡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모든 성공과 도전을 넘어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자 합니다. 왜 그들은 수많은 강대국을 제쳐두고 머나먼 동쪽의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속도? 기술 이전? 물론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두 민족이 공유하는 역사적 공감대가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폴란드는 어떤 나라입니까? 역사 속에서 수없이 지워지고 강대국들의 완충지대가 되어 고통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다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들은 자주성이라는 단어가 피처럼 값지다는 것을 아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에 70여 년 전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 우리는 M16 소총 한 자루도 만들지 못해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우리의 방위산업은 야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간절함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폴란드가 우리의 K9를 보았을 때 그들은 단순히 잘 만든 강철만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강철에 스며 있는 다시는 우리의 운명을 타인의 손에 맡기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그 처절한 의지를 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와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 자주성의 열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독일이나 다른 나라들이 줄 수 없었던, 오직 대한민국만이 줄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독일이 완제품을 팔 때 한국은 자립을 팔았습니다. 이것이 K방산의 핵심 철학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민주주의의 변기창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성의 변기창입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의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그디니아 항에 울려 퍼진 그날의 감동은 단순한 무기 인도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1세기 자주를 열망하는 모든 중견국들의 새로운 연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의 중심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그 서막을 열었다면 이제 세계의 시선은 지상군의 왕 K 흑표 전차로 향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신화는 이제 막 첫 페이지를 넘겼을 뿐입니다.